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해림은 우연히 카페 창가에 앉아있는 혜정을 보았다. 그녀의 옆에는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고 그 여자는 혜정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해림의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이 왔고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삶이 산산조각 날 것임을 직감했다. 해림은 28살의 젊은 화가였다. 서울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던 그녀는 2년 전 우연한 만남으로 혜정과 연결되었다. 혜정은 35살의 유명 변호사로 대형 로펌에서 일하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다. 그녀의 외모는 완벽했다. 긴 검은 머리,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언제나 자신감 넘치는 미소. 하지만 혜정의 삶은 겉으로 보이는 만큼 화려하지 않았다. 그녀는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살았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보수적인 법조계에서 그런 비밀이 드러난다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었다. 해림과 혜정의 관계는 비밀스러운 만남으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정처럼 보였지만 곧 깊은 감정으로 발전했다. 해림은 혜정의 강인함에 끌렸고 혜정은 해림의 자유로운 영혼에 위안을 얻었다. 그들은 주말에만 몰래 만나 서울 외곽의 조용한 카페나 산책로에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이 관계는 항상 불안정했다. 혜정의 가족은 그녀에게 결혼을 강요했고 사회적 압력은 날로 커져갔다. 그날 해림은 혜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오늘 저녁에 만나요. 하지만 혜정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미안해, 리마. 오늘은 일이 있어서 거짓말이었다. 해림은 이미 그 카페에서 모든 것을 목격했다. 그 여자는 누구일까? 해림의 마음속에 질투와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그림을 그리려 했지만 손이 떨려 캔버스에 물감이 번지기만 했다. 다음 날 해림은 혜정을 직접 찾아갔다. 혜정의 로펌 사무실은 고급스러웠다. 유리 벽 너머로 바쁘게 움직이는 변호사들이 보였다. 혜정은 그녀를 보자마자 안색이 창백해졌다. 리마, 여기 왜 왔어? 위험해. 해림은 대답 대신 물었다. 어제 그 여자 누구야? 혜정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지은이야. 내 전 연인. 지은은 혜정의 대학 시절 연인이었다. 그들은 10년 전 서로를 깊이 사랑했지만 사회적 압력 때문에 헤어졌다. 지은은 결혼을 선택했고 혜정은 홀로 남아 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하지만 최근 지은의 결혼 생활이 파탄났고 그녀는 혜정을 찾아온 것이었다. 그냥 이야기만 했어. 아무 일도 없었어. 혜정의 말에 해림은 믿고 싶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신이 싹텄다. 해림의 가족은 그녀의 성적 지향을 모르고 있었다. 부모님은 시골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딸이 결혼해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랐다. 리마, 올해는 소개팅 좀 해봐. 어머니의 말이 자주 들려왔다. 해림은 그럴 때마다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혜정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감추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지은의 등장으로 그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다. 혜정은 그날 밤 해림의 집으로 찾아왔다. 미안해. 지은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녀는 해림을 안으며 속삭였다. 하지만 해림은 밀어냈다. 언니, 우리 관계가 뭐야? 그냥 비밀 연인?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 혜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자신의 위치를 잘 알았다. 변호사로서의 명성과 가족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해결할게. 그 주말 해림은 혼자 산책을 나섰다. 한강공원에서 바람을 맞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그림은 최근 어두워졌다. 밝은 색채 대신 회색 톤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그녀의 내적 갈등을 반영했다. 동성애자로서의 삶은 한국에서 쉽지 않았다.
친구들 중 일부는 이해했지만 대부분은 피했다. 사회적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혜정은 지은과 다시 만났다. 지은은 이혼 소송을 의뢰하며 혜정을 설득했다. 너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 혜정은 거절할 수 없었다. 과거의 감정이 되살아나는 듯 했다. 하지만 그녀는 혜림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건 그냥 일일 뿐이야. 그러나 지은의 눈빛은 단순한 의뢰가 아니었다. 그녀는 혜정을 다시 원했다. 혜림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친구를 통해 지은의 이혼 소식을 듣고 혜정이 담당 변호사라는 것을 확인했다. 분노가 치밀었다. 언니가 나를 배신한 거야. 그녀는 혜정에게 따졌다. 혜정은 변명했다. 직업적인 일이야. 감정은 없어. 하지만 혜림은 믿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균열이 생겼다. 이 관계를 계속할 가치가 있는가? 그녀는 처음으로 헤어짐을 고려했다. 혜림의 스튜디오는 어수선했다. 캔버스 위에 물감이 마구 칠해져 있었고 바닥에는 찢긴 종이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앉아 혜정을 생각했다. 지은의 등장 이후 그들의 만남은 줄어들었다. 혜정은 바쁘다는 핑계로 피했다. 혜림은 이 상황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과거가 현재를 침범하고 있었다. 혜정의 사무실에서 지은과의 미팅이 이어졌다. 지은은 34살로 여전히 아름다웠다. 긴 머리와 부드러운 미소는 대학 시절 그대로였다. 혜정아, 너 변하지 않았네. 그녀의 말에 혜정은 어색하게 웃었다. 소송 준비 과정에서 그들은 많은 시간을 보냈다. 지은은 과거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왜 헤어졌을까? 그때 우리가 용기 있었으면. 혜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동요했다. 지은과의 추억은 달콤했다. 사회적 압력이 없었더라면? 혜림은 친구 민지를 만났다. 민지는 혜림의 성적 지향을 아는 유일한 친구였다. 리마, 그 언니랑 어떻게 된 거야? 혜림은 눈물을 흘리며 털어놓았다. 전 연인이 돌아왔어. 언니가 흔들리는 것 같아. 민지는 한숨을 쉬었다. 한국에서 이런 관계 유지하기 힘들어. 너도 알잖아. 가족들 때문에 혜림의 부모님은 여전히 결혼 이야기를 했다. 좋은 사람 소개해줄게. 아버지의 말에 혜림은 속으로 울었다. 혜정의 가족 모임이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혜정아, 너도 이제 결혼할 나이야. 좋은 남자 알아봤어? 라고 말했다. 혜정은 웃으며 엄마, 일 때문에 바빠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괴로웠다. 그녀는 혜림을 사랑했지만 가족을 실망시킬 수 없었다.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태부였다. 그녀는 지은과의 만남을 숨겼다. 지은은 점점 대담해졌다. 우리 다시 시작할까? 그녀의 제안에 혜정은 동요했다. 혜림은 혜정을 추궁했다. 언니, 지은 언니랑 뭐 하는 거야? 혜정은 부정했다. 소송 때문이야. 하지만 혜림은 증거를 찾았다. 혜정의 핸드폰에 지은의 메시지가 있었다. 오늘 밤 만나자. 분노가 폭발했다. 혜림은 혜정을 밀치며 소리쳤다.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혜정은 울며 사과했다. 미안해. 하지만 지은이는 그냥 과거야. 그날 밤 혜림은 집을 나섰다.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삶은 혜정과 얽혀 있었다. 하지만 이 배신감은 견디기 힘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성적 지향을 처음으로 후회했다. 왜 정상적인 사랑을 할 수 없을까? 사회의 시선이 그녀를 짓눌렀다. 혜정은 지은을 만났다. 우리 그만하자. 나는 리미가 있어. 지은은 충격받았다. 리미. 그 젊은 화가. 그녀는 웃었다. 너 아직도 숨기고 사는 거야?
나처럼 결혼했다가 후회하지 마. 혜정은 지은의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 지은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결혼 생활의 고통, 이혼의 아픔. 동성애자로 사는 게 쉽지 않지만 숨기는 건 더 힘들어. 혜림의 전시회가 열렸다. 그녀의 그림들은 내적 갈등을 드러냈다. 어두운 색채, 찢긴 형태. 관객들은 감탄했지만 혜림은 공허했다. 혜정이 왔다. 리마, 미안해. 그녀는 꽃을 건넸다. 하지만 혜림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언니, 우리 끝내자. 혜정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녀는 혜림을 끌어안으려 했지만 혜림은 도망쳤다. 가족의 압력이 커졌다. 혜림의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왔다. 리마, 왜 이렇게 야위었어? 남자친구는 혜림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며 살았다. 하지만 이제 한계였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털어놓을까 고민했다. 하지만 두려웠다. 한국의 보수적 가치관에서 동성애는 용납되지 않았다. 혜정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지은과의 소송이 끝나가고 있었다. 지은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혜정아, 너의 선택이야. 하지만 후회하지 마. 혜정은 혜림을 생각했다. 그녀의 사랑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사회적 위치를 포기할 수 있을까? 그녀의 마음속 갈등이 깊어졌다. 혜림은 스튜디오를 정리했다. 그림 도구들을 상자에 넣으며 눈물을 닦았다. 혜정과의 헤어짐 후 그녀의 삶은 공허했다. 매일 밤 악몽을 꾸었다. 지은이 혜정을 데려가는 꿈,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캔버스 위에 붉은 물감이 흘렀다. 그것은 상처를 상징했다. 혜정은 로펌에서 과로했다. 소송건들이 쌓여 있었지만 집중이 안 됐다. 지은의 이혼 소송이 끝났다. 지은은 승소하며 혜정에게 감사했다. 고마워. 이제 새 출발할게. 하지만 혜정은 지은의 눈빛에서 여전한 애정을 느꼈다. 그녀는 혜림에게 전화를 걸었다. 리마, 만나자. 혜림은 거절했다. 언니, 그만해. 혜림의 친구 민지가 걱정했다. 리마, 너 너무 힘들어 보인다. 상담 받아봐. 혜림은 동성애자 상담소를 찾았다.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한국에서 동성애자로 사는 건 전쟁이야. 한 여자가 말했다. 혜림은 공감했다. 사회적 정형이 그녀들을 억압했다. 가족, 직장, 친구들. 혜정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작은 수술이었지만 혜정은 곁을 지켰다. 혜정아, 내가 결혼하면 내가 안심할 텐데. 어머니의 말에 혜정은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성공한 변호사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혜림이 그리웠다. 그녀는 지은을 만났다. 지은아, 나 리미를 사랑해. 지은은 웃었다. 그럼 왜 숨겨? 나처럼 후회할 거야? 혜림은 부모님을 만났다. 엄마, 아빠. 저 여자를 사랑해요.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부모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는 소리쳤다. 뭐라고? 그건 병이야. 어머니는 울었다. 어떻게 그런 혜림은 눈물을 흘리며 설명했다. 이게 제 진심이에요. 가족의 반대는 예상대로였다. 그들은 혜림을 설득하려 했다. 치료받아봐. 혜정은 이 소식을 들었다. 혜림의 친구로부터. 그녀는 충격받았다. 리미가 용감하네. 혜정은 자신의 가족을 생각했다. 그녀도 고백할까? 하지만 두려웠다. 로펌에서의 위치, 사회적 명성.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었다. 그녀는 혜림을 찾아갔다. 리마, 나도 할게. 함께 하자. 하지만 혜림은 차갑게 대했다.
언니, 너무 늦었어.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혜정은 절망했다. 그녀의 선택이 잘못이었다. 지은과의 만남이 모든 것을 망쳤다. 그녀는 지은에게 화를 냈다. 너 때문에. 지은은 대답했다. 아니, 내 약함 때문에야. 사회적 압력이 커졌다. 해림의 전시회가 취소되었다. 동성애자라는 소문 때문에. 주최 측의 말이었다. 해림은 분노했다. 한국 사회의 편견이 그녀를 짓밟았다. 그녀는 시위를 고려했다. LGBT 권익 단체에 가입했다. 그곳에서 힘을 얻었다. 혜정은 로펌에서 압력을 받았다. 개인 생활이 업무에 영향을 주면 안 돼. 상사의 말이었다. 혜정은 자신의 관계가 알려질까 두려웠다. 그녀는 해림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사랑해. 하지만 해림은 읽지 않았다. 고백 후 해림의 가족은 그녀를 피했다. 어머니는 전화를 걸어 울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아프게 해? 해림은 대답했다. 엄마, 이게 제 행복이에요. 하지만 부모님은 이해하지 못했다. 전통적 가치관이 벽이었다. 혜정은 결심했다. 그녀는 가족에게 고백했다. 엄마, 저 동성애자예요.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졌다. 어떻게? 내가. 혜정은 설명했다. 해림을 사랑해요. 가족의 반응은 격렬했다. 아버지는 집에서 나가 라고 소리쳤다. 이 선택의 대가는 컸다. 혜정은 로펌에서 사직 압력을 받았다. 이미지 문제야.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했다. 하지만 해림과의 재회는 멀어 보였다. 해림은 새로운 스튜디오로 이사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곳. 그녀의 그림은 이제 밝아졌다.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혜정을 잊지 못했다. 밤마다 그녀의 꿈을 꾸었다. 지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혜정은 집을 나왔다. 호텔에서 지냈다. 가족과의 갈등이 깊어졌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혜정을 보지 않았다. 내가 실망시켰어. 혜정은 후회했다. 하지만 후퇴할 수 없었다. 그녀는 LGBT 커뮤니티에 참여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숨기다 지쳐. 지은은 혜정을 찾아왔다. 미안해. 내가 방해했네. 혜정은 대답했다. 아니, 나의 선택이었어. 지은은 자신의 삶을 공유했다. 이혼 후 자유로워졌지만 외로웠다. 너처럼 용기 내지 못했어. 그들은 과거를 회상했다. 하지만 혜정의 마음은 해림에게 있었다. 해림은 상담을 받았다. 내적 갈등을 해결해야 해. 상담사의 말이었다. 그녀는 가족과의 화해를 시도했다. 어머니를 만났다. 엄마, 이해해줘.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 작은 희망이었다. 사회적 반발이 이어졌다. 혜정의 소문이 퍼졌다. 유명 변호사가 동성애자, 언론이 관심을 보였다. 혜정은 인터뷰를 거절했다. 하지만 압력은 컸다. 로펌에서 해고되었다. 미안하지만 클라이언트들이 그녀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다. 해림은 혜정의 소식을 들었다. 충격이었다. 언니가. 나 때문에. 그녀는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자존심이 앞섰다. 언니가 선택한 거야. 그녀는 그림에 몰두했다. 새로운 전시회를 준비했다. 테마는 숨겨진 사랑. 혜정은 해림의 전시회에 갔다.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것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해림을 보자 그녀는 다가갔다. 리마, 용서해. 해림은 돌아보지 않았다. 언니, 이제 늦었어. 가족의 화해가 시작되었다. 해림의 아버지가 편지를 보냈다. 생각해봤어.
내 행복이 중요해. 해림은 울었다. 작은 변화였다. 한국 사회는 천천히 변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멀었다. 혜정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작은 로펌에서 LGBT 권익 소송을 맡았다. 그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게 내 길이야. 그녀는 지은과 작별했다. 행복해져. 이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해림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혜정을 용서할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사랑과 배신 사이 그녀는 산책하며 생각했다. 한강의 바람이 그녀를 안아주었다. 고백의 후유증이 컸다. 혜정은 친구들을 잃었다. 이해 못해. 하지만 새로운 친구를 얻었다. 커뮤니티에서 그녀는 강해졌다. 해림의 전시회가 성공했다. 관객들이 공감했다. 용감한 이야기. 그녀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사랑은 숨길 게 아니에요. 사회적 반향이 일었다. 혜정은 그 인터뷰를 보았다. 자랑스러웠다. 그녀는 해림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축하해. 사랑해. 해림의 스튜디오는 밝아졌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그녀의 그림은 이제 희망을 담았다. 하지만 혜정의 메시지는 그녀를 흔들었다. 언니. 그녀는 답장을 망설였다. 혜정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LGBT 권익 변호사로서 소송을 맡으며 사람들을 도왔다. 나처럼 고통받지 않게 그녀의 가족은 서서히 받아들였다. 어머니가 전화했다. 혜정아, 집에 와. 작은 화해였다. 해림의 부모님도 변했다. 리마, 내 친구 데려와. 그들은 혜정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다. 해림은 놀랐다. 정말 사회의 변화가 가족을 움직였다. 혜정과 해림은 다시 만났다. 카페에서. 리마, 미안해. 모든 걸 잃을 각오로 왔어. 해림은 눈물을 흘렸다. 언니, 나도 힘들었어. 그들은 손을 잡았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했다. 하지만 도전은 계속되었다. 사회적 시선, 법적 문제. 그들은 함께 싸웠다. LGBT 운동에 참여했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그들의 이야기는 영감을 주었다. 지은은 멀리서 지켜봤다. 그녀는 새로운 연인을 만났다. 혜정아, 행복해. 그녀는 편지를 보냈다. 해림과 혜정의 관계는 공개되었다. 언론이 보도했다. 유명 변호사의 용기. 반발도 있었지만 지지도 많았다. 젊은 세대가 응원했다. 그들의 삶은 안정되었다. 함께 사는 집을 마련했다. 매일 아침 서로를 안아주었다. 하지만 과거의 교훈을 잊지 않았다. 숨기지 말자. 이야기의 끝에서 그들은 한강을 산책했다. 리마, 후회 안 해. 혜정의 물음에 해림은 웃었다. 아니, 이게 옳아.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을 때 그 선택은 정말 옳은가?